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넨리의 이재윤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한 사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개개인의 사건에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민사적인 합의가 있고 가해자와 하는 형사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형사처벌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합의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적인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원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가 길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보험사 보상과 직원들은 조기 합의가 되면은 인사고과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합의를 원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도 모르고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고 이런데 보험사에서는 계속 뭐 향후 치료비나 뭐 위자료나 뭐 혹시 장애가 남다면 장애 부분이나 이런 거 평가를 해서 빨리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중상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상을 수술을 받아야 되는 정도냐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수술 전처럼 깨끗하게 괜찮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술을 받고 나서 계속 뭐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후유 장애로 남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면 다리 부분을 많이 다치시는데 뭐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데 골절이 있고 막 복합골절이 있고 뭐 방출성 골절이 있고 이러면 수술을 크게 하고 나중에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수술하기 전에는 뭐 예측만 할 뿐이지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이 남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실 경우에는 수술 받기 전이나 수술 직후나 뭐 이럴 때 합의를 하시는 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치료를 받으시면서 내가 후유 장애가 남는지 안 남을 것인지 스스로도 판단해 보시고 담당 의사분하고도 말씀해 보시고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신경학적 어떤 손상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거의 뭐 이제 장애 판정을 받는다고 보시고 그 장애 내용을 포함해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장애도 뭐 한시 장애가 있고 영구 장애가 있죠. 뭐 말 그대로 영구 장애는 이 장애가 영구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간다는 소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고 그때 합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한 6개월 지난 후에 담당 의사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후유장애 진단서나 향후치료비 추정서 같은 거를 받아서 보험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보는 게 좋고 보험회사는 당연히 이건 영구장애 아니다 한치장애다 해서 합의금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영구장애인 경우에는 제가 경험상 보험사는 거의 영구장애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구장애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송에 가면 보험사 주장이나 우리 주장이나 서로 주장이 배치돼서 소송을 가기 때문에 이걸 판단하는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이 지금 완전히 다른데 내가 뭘 보고 믿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체 감정을 따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과 지정하고 언제 받고 어느 기관에서 받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구 장애가 나오게 되면 소송에서 이 합의 금액 뭐 예를 들면 보험사에서 뭐 몇 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소송 가서 영구 장애 받고 확정적으로 손해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뭐 몇억 원씩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고 영구장애가 남을 것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손쉽게 합의를 해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셔야 된다. 다음으로 가해자하고 형사합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형사합의하면 이제 운전자 보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 요새는 뭐 상품이 좋아서 사망이나 아주 이제 중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뭐 최대 2억 원까지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제 2억 원 정도면 합의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제 경험상. 문제가 되는 게 운전자 보험을 안 들었거나 운전자 보험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이거나 이런 경우에 피해 뭐 사망하셨는데 3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서 형량을 줄여야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뭔가 이 정신적 손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형사 조정 단계인데요. 이것도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에 임해보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야 형사조정에 회부가 되고요. 형사조정에 회부가 되면 별도의 형사조정실에 이제 사건이 가게 돼서 합의금에 대한 소위 밀당을 하게 됩니다. 뭐 제 경험이니까 모두 그러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검찰청의 형사조정실에 계신 이제 형사조정위원분들은 과거에는 뭐 사망하더라도 3천만 원 정도의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비교적 소액으로 뭐 합의를 하거나 이렇게 종용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절차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형사조정을 가보면 이거는 명백한 과실에 의한 사고고 형사 처벌을 받아서 구속까지 돼야 마땅한 사건인데도 형사조정실에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3, 4천이 지금 사람 목숨값이냐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형사조정에서 형사합의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결국에 검찰에서 형사조정이 안 되면 기소가 되겠죠. 기소가 되고 이제 법원에 가면 경험상요. 이때 오히려 합의가 많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였던 가해자는 법원에 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돼서 법정에 딱 가면 판사님이 굉장히 이제 엄중하게 특히 이제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혹시나 뭐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세요. 이제 그러면 피고인이 이제 1회 공판기일에 딱 갔다가 별거 아니다 이거 합의 안 돼도 뭐 나도 억울한 점 있다 이렇게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화들짝 놀라서 이제 합의 시도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합의금이 사실 좀 올라가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제 금액적인 말이 오고 가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리스크도 있습니다. 만약에 1심 판결이 나서 피고인이 구속이 되게 되면 그 피고인 가족들이나 뭐 난리가 나고 뭐 직장도 잃게 되고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피고인이 뭐 공탁을 하거나 이렇게 구속이 안 됐을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을 하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일정 금원을 피고인이 그냥 공탁소에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형량에 또 반영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 경험적으로는 가해자가 1심 그 첫 공판기를 다녀오고 판결이 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아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요. 전체적인 절차나 어떤 시점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리고,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그 모든 사건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